지난 대선 때부터 말만 무성했지 결국 실패했던 중도보수 통합 움직임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을 포함한 중도보수 진영은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통합신당을 2월 중 창당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여기에 안철수 전 의원과 우리공화당까지 합류하면 명실상부 중도보수를 아우르는 하나의 정당이 완성되는 셈인데요. 아직 결과를 낙관하긴 이르단 이야기가 많습니다. 내부 반발 때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적극 반대했던 영남권, 강성 친박계 의원들이 주축인데 일부에선 새보수당과 통합하면 탈당까지 불사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반대로 새보수당에선 황교안 대표가 나서서 보수 재건 3대 원칙을 공식 선언하지 않으면 통합은 없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요. 가운데 낀 황 대표, 내부 반발을 극복하고 새보수당, 우리공화당까지 아우르는 중도보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다시 꿈틀대는 중도보수 통합, 오늘의 프레스콕입니다. 네, 지금 체제로는 이 보수 정당들이 총선에서 지금의 민주당을 이길 수 없을 것 같다는 위기감 속에 보수 통합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첫 단계는 바로 새로운 보수당과 자유한국당의 통합 문제인데 유승민 의원이 탄핵의 강을 건너자 그리고 개혁 보수로 나가자 새로운 집을 짓자 이런 3원칙을 내놨죠. 최은미 기자, 탄핵 문제를 이제 더 이상 논하지 말자. 그리고 새로운 개혁 보수로 가자. 또 각 당을 다 해체시키고 새로운 정당을 만들자. 이게 이제 유승민 의원이 제시하고 있는 3원칙이잖아요. 자, 이거를 자유한국당이 받으면 통합이 이제 시작되는 거고 받지 않으면은 물 건너가는 건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입장이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이유가 이제 받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예. 공식 석상에서 황 대표가 나와서 새로운 보수당이 이야기하는 3원칙, 지금 얘기하셨던 탄핵의 강, 개혁 보수, 낡은 집 허물고 새 집 만들자. 이거 세 개를 얘기하라는 겁니다. 수용하겠다, 천명을 해라. 천명을 하라는 예. 겁니다. 그러니까 방점은 천명을 찍히는 거예요. 받아들여라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할게 정도로는 안 되고 온 국민 앞에서 그걸 약속하고 확약해라라는 게 지금 새로운 보수당의 주장이거든요. 예. 근데 황 대표는 사실 받아들이려고도 했었어요. 천명하려고도 했었고. 그런데 사실 지금 내부 반발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3원칙이라는 게 탄핵의 강 건너자는 건 다시는 탄핵 얘기 꺼내지 말라. 예. 탄핵 책임 어쩌고 꺼내지 말라는 거거든요. 새보수당 의원들 상당수가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이잖아요. 예. 탄핵 얘기 다시 꺼내지 말고 새 집 짓자는 얘기는 신당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 자유한국당으로 새보수당 의원들이 흡수 통합되는 게 아니라 같이 1대1로 당을 하나 만들어서 아예 새 출발을 하자라는 얘기인데 예. 지금 이제 한국당 내에서는 우리는 그래도 100명이 넘는 의원들이 있고 130명 가까이 되는 데다가 지금 뭐 원조, 보수 이 길을 걷고 있는데 지금 새보수당 7명이거든요. 1대1 통합이 말이 되냐. 예. 왜 우리가 신당까지 만들어가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꽃가마 태워오듯이 데려와야 하느냐라는 예. 불만이 지금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확답을 못하고 계속 기자들이 3원칙 수용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계속 말을 얼버무리면서 내가 지금까지 한 말들을 쭉 보면 다 담겨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좀 즉답을 피하고 있는 예. 상황입니다. 황교안 대표로서는 이 3원칙 수용을 천명하고 싶으나 당내 강한 반발을 좀 우려하고 있어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그 가능성이 있다. 근데 사실 이 지금 3원칙 가운데 이제 탄핵 문제예요.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동참한 사람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저들과는 도저히 한 배를 탈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또 여럿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내에 친박계 예. 의원들이 지금 반발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까 최은미 기자가 얘기했듯이 황교안 대표가 이 3원칙을 수용하는 기자회견을 원래는 이번 주 초에 준비를 했었어요. 그리고 기자회견을 할 것이다라는 이런 예정까지 나왔는데 돌연 기자회견이 취소가 됐거든요. 예.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친박계가 황 대표한테 거세게 항의하면서 예. 이 기자회견이 지금 취소된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친박계 입장에서는 이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탄핵에 찬성을 하고 나가서 새로운 당을 꾸렸기 때문에 예. 그에 대한 반발이 지금 상당히 심한 거고요. 이런 유승민 의원하고 우리가 어떻게 통합을 할 수 있겠냐 하는 게 지금 친박계 반발 이유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배신자로 낙인 찍힌 유승민 의원과는 도저히 손을 잡을 수 없다. 그렇습니다. 이게 친박계 의원들의 주장이군요. 이분들 가운데 조금 전에 뭐 사진도 나왔습니다만은 김진태 의원이 우린 친박계로 알고 있었는데 본인은 또 자신은 친박계가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그러면서도 이 보수통합 이 3원칙에 대해서는 반대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친박계가 했습니다. 아니지만 나는 반대한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유가 여러 가지 됐는데 결국에 정리를 하자면 이 탄핵의 강을 건너게 되면은 나중에는 이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라. 탄핵을 반대한 사람이 오히려 적폐로 몰리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예. 이 어떤 얘기였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린 거는 맞습니다. 저는 사실 친박도 아닌데 그냥 무슨 친박 김진태 이렇게 되는데 그건 더 얘기할 건 없고요. 왜냐하면 이 황 대표님이 이런 정치 용어에 다소 좀 익숙하지 않으신 면이 있어요. 탄핵의 강을 건너자 이걸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이겠다고 하면 이거 나중에 큰 후환이 됩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오히려 저 같은 사람들 정말 엄동설안에 탄핵에 반대하면서 나갔던 사람들을 오히려 적폐로 몰 수 있는 이런 분위기는 이거는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어제 그러지 않아도 우리 당의 의원총회가 열렸는데 그럼 우리 대표가 이제는 그럼 새로운 통합당에서는 그럼 대표가 아닐 수도 있는 겁니까? 이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하고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3원칙을 수용한다라고 하는 공개적인 표명은 안 된다. 그다음에 네, 그걸 하면 안 되죠. 네, 이게 보수 통합을 하려면은 범보수 통합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까지 다 같이 통합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 개인 의견이 아니라 당내의 대다수, 상당수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입장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그 태극기 집회 이런 데 많이 나가셔서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본인은 또 친박계는 아니라고. 예. 그러나 역시 3원칙은 반대한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의원님? 이 지금 순탄하게 갈 것 같아요, 보수통합이? 글쎄 이게 어려울 겁니다.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을 텐데 저는 이분들이 지금 뭐가 중요한지를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좀 전에 나왔던 5분의 의원들 그중에서 한 분도 불출마 선언한 분들이 없어요. 다 이분들이 보면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어떤 책임들이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예. 실세라고 불렸던 분들이죠. 자, 그런 분들이 지금 본인들의 지금 잘못과 책임은 하나도 거론하지 않은 채 지금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지난해 4+1이 선거법 통과시켰죠. 공정법 통과시켰죠. 왜 그렇겠습니까? 결국은 강한 야당이 없기 때문에 견제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탄핵에 잘잘못 따지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결국 하지 말자는 이야기죠. 결국 이렇게 가자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이게 대안이 없는 저는 생각인지. 더군다나 지금 상황에서 탄핵 문제를 논의한다고 해서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복귀할 수 있습니까? 이게 없는 거거든요. 이미 지나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나간 문제를 가지고 지금 미래를 지금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이분들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거기에 책임이 있는 분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저는 황교안 대표가 이제 결단을 낼 때다. 모든 사람을 다 함께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선거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 그거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고 만약 거기에 따라오지 못한다면 결국 배제를 해야죠.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어영부영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금 이렇게 뒷걸음 친다고 한다면 결국 보수가 4분의 1 돼서 결국 선거는 해보나 마나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결국 황 대표가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될 때다. 어떤 것이 선거 승리를 할 것인지 그런 상황에서 김진태 의원이나 이런 분들도 정말 무엇이 앞으로 예를 들어서 견제할 수 있는 야당을 만드는 길인지 예. 정말 저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견 여쭤봐서 죄송하지만 정반대하면 저 친박계 우인방이라는 분들을 버리고 유승민계 쪽을 끌어안아야 돼. 새로운 보수당을 끌어안아야 된다고 보세요? 어떤 면에서 보면 저는 선거에서 결국은 지금 중도층을 잡아야 되잖아요. 예. 결국 어떤 면에 보수라는 것들이 있고 중도층을 잡아야 되고 확장성을 한다라면 저는 어쩔 수 없다면 그 중도를 선택을 해야죠. 그런 결단이 필요할 시점이 오면 결단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